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는 앨런, 난 비트코인의 팬이 아니다. 캐나다 핀테크 포럼에서 제닛 앨런 전 미국 연방준비대 의장,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앨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의 일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의 팬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매력적인 암호화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앨런도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매력적인 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많은 플랫폼이 개발이 되면서 그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난 유독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안정적인 가치의 원천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거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의 원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 결제할 때 지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게 아마 분산적인 성격의 원인이 그러니까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사실 비트코인의 가장 맹점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제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앨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비판을 강력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비판 때문에 그동안 현직에 있을 때도 비트코인이 벌써 10년 됐거든요. 사실 어제 날짜로 비트코인이 딱 시작한 지 만 10년 됐는데, 10년 동안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분이 또 어떤 앨런의 영향력이라는 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앨런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미국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 3번 정도는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금리 인상이 앞으로 3번 정도 더 필요하다. 지금 그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하니까 이건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막 비난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은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특히 연준에 관련된 경제 전문가들은 한 3번 정도 더 앞으로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3번은 아니더라도 있다고 하는데, 전 연준 의장이 이 정도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한국은행 총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 인사들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왜 첫 번째 이슈로 말씀드렸냐면, 지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혼돈의 시대라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이나 관련되신 분들도 혼돈의 시대의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넥슨 유럽 거래소 비트 스탬프 인수라는 뉴스입니다. 이거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이긴 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삼았는데요. 넥슨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코빗을 인수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거래소를 인수했습니다. 넥슨 지주회사죠. NXC, 넥슨 지주회사도 인수를 했는데, 이 비트 스탬프를 잠깐 살펴보면 2011년에 설립이 됐고, 유럽 내에선 유일하게 합법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유일하게 합법화된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거래액이 약 한 1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넥슨에서 인수를 하더라도 현행 CEO한테는 독립적인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넥슨이 거래소 비트 스탬프를 인수한 거는 앞으로 넥슨의 공식 입장은 미래 먹거리 사업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넥슨이 거래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앞으로 거래소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우리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투자 중도금 회수 가능한 ICO 방식 제한이라는 뉴스입니다. 이더리움 20, ERC20을 개발한 개발자가 리코, 그러니까 다시 리코하는 거,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리코 개발자가, 이더리움 개발자가 현재 제안을 했다는데요. 이더리움은 플랫폼의 일종의 표준으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도 투자금을 회수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 목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입장에서는 가치 변동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치 변동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회수된 코인을 다시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근데 ICO의 다른 방법의 그 초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코인만 팔아놓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또 회수를 대비해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그 회수하는 방식을 좀 가능하게 하자고 하는데 투자자 위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ICO 사기 스캠도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과연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 곳에서는 정말 이 프로젝트를 이행하려고 노력해야지만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좀 관심이 있어서 눈여겨보셔야 될 사안 같아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코인베이스 기업가치 80억 달러 넘어. 앞에 두 번째 이슈 중에 저희가 넥슨에서 유럽 거래소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래서 아마 넥슨도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기업 가치가 80억 달러 넘어섰다는데 3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리즈 2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답니다. 그러니까 3억 달러라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400억 정도가 되고요. 기업 가치로는 약 한 9조 1천억 원, 9조 1천억 원, 약 8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그러니까 9조 1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시리즈 2라고 하면 시리즈 A, B, C 시리즈 1, 2, 3에서 시리즈 2니까 이미 그 코인베이스는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그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이 투자받은 것으로 해외 사업을 좀 확장하고 추가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틸리티 앱도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관 투자자의 투자도 좀 유인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요. 코인베이스가 밝힌 이야기는 이겁니다.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둘 다 가지는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거래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는데 향후 코인베이스 사업 방향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거래소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폭토코인 365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